아, 저런 분들을 믿고 어떻게 투자를 하지?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데 무슨 공급과잉이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제가 엉터리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제가 보고 있으면 그냥 뭐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냥. 그러면 소장님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릴 게 또 요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 2025년에 이르면은 2차 전지 소재 공급 부족이 과잉으로 바뀐다. 그래서 뭐 내년에라도 일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그것도 어떤 증권가에 네. 그 하는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이제 어떤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그 한마디로 좀 엉터리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심한 표현 아니냐 이럴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볼 때 엉터리예요. 현장을 너무 몰라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마 한국에서 2차 전지 섹터에 제가 뭐 주로 뭐 스몰캡까지 다 포함해서 저처럼 이렇게 기업 탐방을 많이 다닌 사람이 없을걸요, 아마. 업계 이야기를 그만큼 제가 두루두루 듣는 거거든요. 생생한 이야기를. 2차 전지 소재 중에 제가 알기로는 예, 25년 가면 그 공급 과잉이 되는 소재는 하나도 없고요. 예, 어마어마한 쇼티지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저한테. 예. 정말 너무 제가 그 주장을 보면서 아니 무슨 근거로 저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 싶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그 양극재도 지금 공급 부족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양극재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밸류 체인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나뉘어지는 단계로, 확연히 나뉘어지는 단계로 가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양극재 공급을 많이 한다. 음극재 공급을 많이 한다. 근데 그게 그리고 근데 이제 요번에 IRA 세부 지침에서도 그게 나오지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거나 중국 그 공급망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안은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소재 업체. 네. 그러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소재 업체 걸 쓰지 뭐 어디 걸 쓰겠어요. 그러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필요한 한국 소재 물량을 따져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근데 자꾸 뭐 계산을 중국 업체 것까지 넣어서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가 한국 업체들에 투자하고 한국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면 한국 2차 전지 섹터 관점에서 쇼티지인지 공급 과잉인지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일단 특히 북미 쪽은요. 상식적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캐파 대비해서 지난해 배터리 3사의 캐파 대비해서 2025년 가면 예, 배터리 생산 캐파가 3배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북미 쪽에만. 네. 예, 그런데 그 3배 생산 캐파를 만들면 소재가 그게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엄청 들어가겠죠. 예, 최소 3배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3배를 지금 예, 이 그 양극재나 음극재나 뭐 어떤 그 소재들 다 한번 보세요. 그 캐파 구축을 그렇게 빠르게 하고 있나? 그 다음에 그 캐파 구축을 한다고 해서 금방 예, 그 어떤 수율이 올라가고 공장 가동률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소재 업체들도 시간이 걸려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정설을 이제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단축돼 있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동박이 후발주자 뭐 고려아연 같은 데가 새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정말 2025년 간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수율 잘 끌어올려서 충분히 예, 배터리 업체들이 예, 그 잘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박을 공급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예, 그리고 뭐 알루미늄 박 쪽에 동원 시스템즈 같은 회사 이런 회사가 지금 뭐 진입한다고 해서 이걸 준비해서 예, 그 2025년 갔을 때 충분히 예, 퀄리티 높은 그런 알루미늄 박을 공급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아니에요. 네. 아니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어떤 업계 이야기들을 충분히 제가 다 경험하고 들어서 그 전반적인 평가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TCC 스틸이라는 업체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걸 독점적으로 지금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새로운 업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체가 금방 예를 들어서 이 TCC 스틸 같은 그런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최소 3, 4년 이상 걸려요. 2025년까지 그건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TCC 스틸이라는 업체는 제가 볼 때 2025년에 필요한 그러니까 주로 LG엔솔하고 삼성 SDI죠. 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의 절반 캐파밖에 안 돼요. 그것도 올해 하반기에 구축해야. 그럼 추가 캐파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마알미늄이 예를 들어서 그 양극박에 이제 DI 동일하고 이제 대표적인 회사인데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소재가 부족하니까 LG엔솔이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지분 투자를 하고 예, 이사진에 합류해서 이제 캐파 투자를 막 이제 촉진시키려고 막 푸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 3사는 그래도 대기업들이고 막 큰 기업들인데 쉽게 말하면 대학생 수준인데 이게 그러면 소재 업체들이 파트너로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학생들이 같이 파트너로 데이터 상대로 가려고 그러면 최소 그래도 고등학생 정도 돼야 되잖아요. 고등학생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고등학생 그냥 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사마알미늄 같은 회사 예, 몇 년 전만 해도 시총 1,000억도 안 되던 회사예요. 예, DI 동일 뭐 이런 회사도 별로 뭐 그 사실 본업은 사실 이 방직업 쪽이고 이런 업체들이라면 TCST 같은 업체도 그냥 이게 사실은 원통형 배터리 산업이 뜨니까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거지. 예전 같으면 1,000억 이 회사도 시총 1,000억이 안 됐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초등생도 안 되고요. 유치원생에서 이제 초등생 단계 올라왔으니까 캐파를 그리고 이 회사들이 뭐 자금력이 풍부하겠어요. 캐파를 다 못 맞추고 있는데 아니 그럼 소재가 다 지금 다 제가 볼 때는 쇼티지 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네.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를 사실 정설을 해나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무슨 공급 가행이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제가 엉터리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나마 그분이 제가 볼 때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다른 애널들보다는 조금 그 호의적으로 그렇게 코멘트 한다는 분인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보고 있으면 그냥 뭐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냥 아 저런 분들을 믿고 어떻게 투자를 하지?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소장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그런 기업들은 예.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을 연구원분들하고 같이 해서 계속 탐방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뭐 3번, 4번, 5번 갑니다. 그리고 주담 통화는 뭐 수시로 하고요. 예. 제가 뭐 응달 측방에 나와서 뭐 코스모신 수자하고 뭐 윤성 FNC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왜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업체들 지금 뭐 이미 연초 이후로 이미 2배 이상 올랐죠 지금. 네. 아니 2배가 아니라 200% 이상 올랐거든요. 네. 2배가 아니죠. 4배죠. 3배죠, 3배. 3배. 200% 이상 다 올랐는데, 물론 이게 뭐 지금 섹터가 뜨거워서 이제 조금 뭐 탄력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왜 그런 업체들을 제가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냐 하면, 사실 잘 모르는 회사들이잖아요. 배터리 IC도 솔직히 코스모신 소재나 연생 FNC 이런 회사들은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왜 그런 걸 자신있게 소개하냐 하면, 제가 탐방을 여러 번 다녀보고 이 회사는 정말 작지만 정말 상대적으로 작지만 예, 정말 잠재력이 있는 회사들이구나. 네. 이걸 봤으니까 그리고 그 모멘텀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말 듣고 또 지금 지금 코스모신 소재 지금 윤승 FNC 예,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예. 물론 뭐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여전히 더 성장 잠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뭐 이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요 소장님 그 앞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좋게 보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은 웬만큼 다 올라버려서 웬만큼 오른 게 아니라 그렇죠. 솔직히 저희 연구소 소개한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진짜 뭐 한 몇 달 전처럼 편한 마음으로 아 이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목이 사실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따져보면 몇 년 안에 몇 배씩 오르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죠. 2차전지 섹터가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지금 이미 연초 대비해서 3배 올라 있는 이 기업들도 제가 볼 때 향후에 한 2, 3년 안에 추가로 한 2, 3배 이상은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TC 스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TC 스틸만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면 TC 스틸 같은 업체는 올해 지금 오늘이 4월 3일인데 4월 3일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추정 영업이익의 한 시가총액이 한 9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 주가도 연초 대비해서 100몇십 %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또 9배예요. 그래도 영업이익 멀티플 9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내년에 올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니켈 동강판 캐파를 추가 증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20만 톤 정도의 니켈 동강판이 이거 제가 좀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근데 이 회사가 내년에는 이제 증설한 물량 캐파까지 다 이제 풀 가동해서 원기로 반영이 되면 제가 추정하기에는 캐파당 이제 올릴 수 있는 매출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실적 추정이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돌리면 족족 다 물량이 나가기 때문에 다 실적으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매출이 네이버 컨센으로 8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700억 잡아놨거든요. 네이버 컨센이. 그래서 지금 시총이 지금 제가 확인하는 기준으로 6,331억이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멀티플 한 9배 정도가 맞죠. 근데 이 회사가 내년 가면은 실적이 1조 4천억 정도에. 와, 2배.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이 한 최소 1,100억, 한 1,200억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되냐. 1,100억을 기준으로 해도 시총 6,331억이면 영업이익의 멀티플 한 6배 안 되죠. 한 5.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재 쇼티지 난다고 2025년까지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이제 다른 어떤 새로 진입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뭐 이게 제가 이제 두 회사 다 탐방을 해봤지만 포스코 쪽에서 이제 일단 원재료를 확보하는 문제가 쉽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쪽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적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3, 4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안 될 거예요. 그럼 2025년부터 소재는 대줘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캐파를 내년 상반기 쯤에 다시 캐파 증설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캐파 증설한 물량에 똑같은 물량으로. 그러니까 지금 캐파 올해 하반기 증설되는 캐파에 2배 캐파가 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러면은 2,400억. 뭐 보수적으로 한 2천억 잡죠. 2천억에 영업이익률 한 8%. 사실은 이게 니켈 동강판 쪽이 이익률이 높아서 제가 볼 때 한 10% 잡아줘도 될 것 같은데 10% 잡으면 2조 원에 2천억 영업이익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물론 이제 2024년은 조금 뭐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넣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긴 한데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산업이. 근데 티스틸뿐만 아니고요.
뭐 아까 제가 쇼티지 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뭐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 예, 그런 쪽도 그렇고 동박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뭐 SKC라든지 또 일진 머티리얼 지금은 롯데 무슨 머티리얼즈로 바뀌었던데 그 이제 롯데에 인수됐죠. 뭐 그런 업체들이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이고 또 시장 규모는 알루미늄 박보다 3배 정도 크지만 또 공급 규모도 그만큼 이제 크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이미 웬만큼 몸집이 돼서 시가총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크지 않겠지만 뭐 동박업체들도 결국은 2025년 가면 특히 SKC처럼 이렇게 어떤 그 기술적인 수준에서 앞서 있는 이런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얇으면서 광폭의 그런 동박 수요는 많이 부족할 거예요. 네. 그런 업체들도 사실은 길게 보면 업사이드들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투자할 기업들은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네. 단기적으로 너무 가열돼 있어서 쉽게 이제 접근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이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언제든지 뭐 최악의 경우 한 뭐 30% 수준의 조정도 올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리고 조정이 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조심스럽게 하여튼 진입하셔야 되는 구간이긴 하죠. 네. 그리고 어쨌거나 중장기적으로 이 관점에서 멘탈을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투자하시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해야 된다. 네. 기업을 잘 안다는 것은 그 기업의 재무구조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섹터, 구조적인 상황, 산업의 흐름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기업 또 미시적으로는 그 기업의 경영자가 제대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인지 그 기업이 충분히 그 어떤 좋은 전략을 갖고 있는 기업인지 뭐 등등 이런 것까지 다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 조심해야 될 부분 말씀해 주시면서 기업 소개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